먼저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주셨고요. 매수가는 24만 8천 원, 그리고 보유 비중 15%시네요. 오늘 시장에서 방산 섹터 정말 좋았습니다. LIG 넥스원도 3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 이어갔고요. 오늘 장에서 8.61%도 시원하게 올라와줬네요. 종가는 딱 29만 원에 마친 상황인데요. 장중에 29만 2,500원까지도 터치를 했었거든요. 지금 수익 챙기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 수익 최대한 극대화해보려면 어떤 전략 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상방으로 더 열어두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뭐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도 좀 쉴 것 같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이 방산주들을 다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라크 천궁 물량까지 합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주 잔고가 이제 20조 원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좀 빵빵하게 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한번 보시고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이제 완전하게 이런 트렌드를 좀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굳이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산이나 뭐 조선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처럼 또 신고가를 만들어준 자리에서 굳이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워낙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신규 진입 구간으로 좀 보자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좀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이 실적이라는 부분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쏘게 됐고, 그 다른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LIG 넥스원 모두 포함해서 지금 이미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당일에는 조금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만약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실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비중 축소 없이 계속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적 발표와 함께 어느 정도 장중에 차익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한 차례 좀 확정 수익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일 이평선과 이격을 좀 축소하면서 지지받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격대가 24만 8천 원으로 굉장히 좀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17% 정도의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내일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1조 뭐 돌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눌렸었던 뭐 미용기기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금 상승이 나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참고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다 더해서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또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좀 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로봇주가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LIG 넥스원에 대한 추가적인 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까지 같이 좀 포함이 돼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스원 오늘 신고가도 새로 썼고요. 상방 더 열어둘 수 있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물량 덜어낼 필요 지금은 없을 것 같고요.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적 발표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밀리게 된다면 한 차례 확정 수익 챙겨가시고 지금 추세 꺾이지 않는 한 더 챙겨가면서 수익 극대화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실시간 상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솔리드 주셨고요. 매수가는 7,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시네요. 어제 들어갔는데 앞으로의 전략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제가 뉴스를 쭉 찾아보니까 한 증권가에서는 솔리드에 대해서 주간 추천주로 꼽기도 했더라고요. 오늘 장 초반에 오르면서 출발했던 솔리드인데 장 막판 들어서 주가는 0.4% 밀려났습니다. 종가는 7,55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1월 달 말에 8,000원대도 봤었거든요.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지금 뭐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워낙에 지금 뭐 4,000원부터 8,000원까지 지금 다이렉트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구간 좀 차익이 나오고 있다, 좀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뭐 증권사의 평도 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통신 장비주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다 기업들이 적자였는데, 근데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연간 실적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적자를 기록하고 오히려 21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반대죠. 사실은 이전의 실적이 좀 좋았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5G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통신에 대한 투자가 지연이 되게 되면서 적자로 전환됐던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리드는 지금 흑자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만 봤을 때도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공서나 이런 데 이제 기지국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실적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렸었던 게 바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있었던 이슈죠. 하반기에 있을 이슈가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신규 주파수에 대한 경매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신규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장비도 마찬가지로 정비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려면은 지금 이 솔리드라는 기업이 지금 관공서에 대한 부분 매출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또다시 이 신규 주파수를 맞춰서 또 이 관공서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수주 공급 계약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오픈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한 기지국이나 이런 제조사에서 만들었었던 장비를 좀 썼어야 됐는데, 이제 오픈랜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다른 제조사에서 만들었었던 장비들도 좀 상호 연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런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오픈랜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솔리드가 또 그와 관련돼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많이 쉬어왔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올라오기 시작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쉬더라도 다시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추세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양자 암호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코이버라든지 솔리드, 기존에 이제 통신 장비로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들이 지금 이 양자 암호와 엮이게 되면서 또 테마도 살짝 탄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은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매수가가 딱 7,500원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중요한 가격대가 딱 7,500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상승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최근 흐름을 좀 보시더라도 딱 이전 고점 구간 돌파한 이후에 슈팅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나올 때 이전 고점을 지켜주고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서 슈팅이 나왔고 또다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뭐 7,2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이전 직전 고점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가격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21이평선도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려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7,200원 구간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7,200원을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시장 자체,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가 조금 안 좋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이 상승 구간에서 나왔었던, 즉 장대 양봉을 만들었었던 자리에서 발생한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지금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 혹은 이전에 매집되어 있던 물량을 좀 쏟아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 보니까 한 차례 좀 지켜보시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홀딩,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비중 한 차례 정도만 축소를 해두셨다가 그 다음 좀 지지가 확인이 될 때 그때 다시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선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7,000원 구간이 다음 지지 구간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000원에서 7,200원 사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신규 주파수에 대한 경매가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때 수주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으로 충분히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양자 암호 쪽과 엮이면서 테마를 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주의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7,000원에서 7,200원 이 부근을 지지선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지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 잘 보시면서 이 종목 끌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실시간 상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나 유튜브 채팅 주실 때에는요, 이 종목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고 언제 들어갔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실수록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기 더 좋아지니까요. 항상 또 자세한 이야기들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또 문자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주셨고요. 매수가는 21만 원, 그리고 보유 비중 8%십니다. 요즘 좀 오르고 있는데 탈출 가능할까요? 이렇게 궁금한 거 함께 주셨고요. 오늘까지 7거래 연속으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세가 정말 좋은데요. 오늘장 종가는 16만 4,8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이 잘 갔을 때에는 30만 원까지도 봤었던 종목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1만 원이니까 지금 당장은 20만 원, 이 지점까지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기세대로라면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지금 딱 매수가가 지금 저항 구간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안 좋고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좀 소외가 됐었던 혹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던 기업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지금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개선됐다라기보다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일정 구간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수급을 체크를 좀 해보면, 최근에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2월 초부터 시작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순매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닥에서 외국인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딱 그 해당 기간이 지금 메이저 애들의 이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형주 중심의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2500선도 지금 돌파를 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러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악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카메라 모듈, 이제 아이폰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기보다는 이제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으로 다시 꺾이느냐, 이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16만 원 구간이 이제 하반 경직을 좀 보였었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이전에 120일 이평선, 240일 이평선 이런 장기 이평선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돌파를 하고 상단으로 올라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 이평선, 그러니까 시간을 끌더라도 단기 이평선들이 조금씩 수렴해주고 정배열로 좀 전환이 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시 하락을 좀 보인다. 게다가 이 20일 이평선을 또다시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비중이 8% 정도 되시는데 애초에 좀 적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데 부담이 좀 적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축소를 해두셨다가 다른 종목들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좀 회전을 시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상승이 나오더라도 딱 20만 원에서 21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또 이전부터 또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가격대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 매물이 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더라도 20만 원에서 21만 원 구간대에서 횡보를 한번 했었죠. 바닥을 한번 다졌기 때문에 또 여기에 쌓여있는 매물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가 이제 하방에서 조정이 한 번씩 나왔을 때 바닥이라고 좀 생각하고 진입을 했었던 그런 물량들이 또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구간이 내려왔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죠. 계속 지지를 좀 받아왔었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 또 들어가 있었던 물량들이 좀 많을 겁니다. 즉 악성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장기 이평선들도 계속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정말 20만 원에서 21만 원 구간을 좀 상향 돌파할 때 여기에 대한 업황 개선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확실하게 좀 붙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거래량이 그래도 이전 대비해서 확실하게 좀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완벽한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딱 저항대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노려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올라오게 되더라도 20만 원, 21만 원 이 부근 뚫고 올라오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은 줄여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20만 원, 21만 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 오면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하나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텔스 주셨고요. 매수가는 5,8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35%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함께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0.36% 올라오기는 했는데 종가는 4,230원에 마친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3개월 동안 주가 흐름 쭉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까지 못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1월 16일에 5,050원 보고 난 뒤로 5,000원대 보는 것도 정말 어려운 종목입니다. 엔텔스. 보유 비중 같은 경우에도 35% 정도 들어가셨기 때문에 참 이게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기도 어려울 정도의 비중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전문가님, 엔텔스 지금은 우선 더 끌어보는 게 맞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실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지금 엔텔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신 장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5G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강하게 실리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그 기대감이 소멸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어서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엔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년도, 23년도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분기로 좀 나눠서 보자면은 지금 24년도에도 1분기, 2분기까지는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또 4분기 이제 마지막 분기에 이제 18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34억대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출 변동 공시가 나왔죠. 30% 이상의 변동이 될 시에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엔텔스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통신 3사에 대한 공급 계약과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최근에 또 공급 계약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조금씩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 좋았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 이 차트로 좀 보더라도 보시면 거의 이전에 거의 이 2010년도 수준의 주가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12년도 주가까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13년 전 주가를 지금 회귀를 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딱 전형적으로 최저점 구간에서 쌍바닥으로 만들고 지금 저점을 서서히 높이면서 우상향 추세로 좀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장기 이평선 241선으로도 돌파를 하고 그 안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00원 구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뭐 좀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60일선 3,800원 구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배열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쌓일 수 있다.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통신 쪽으로도 나쁘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나아질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시고 이왕 오래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게다가 이제 비중도 35%시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 35% 그대로 한번 유지해 주시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 시가총액도 400억대로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급등이 좀 나오고 이제 호가 벽이 좀 얇게 되면은 금방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5,000원 구간에서 빠져나왔었던 이 음봉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제 새로 이전에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매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비슷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한 번 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느 정도 장대 양봉으로 윗꼬리를 좀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힘이 더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캔들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전혀 비중 축소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또다시 이 70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나오는데 윗꼬리가 또 이렇게 길게 달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비중을 좀 축소해 두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오게 되고 정배열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비중 확대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덜어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3,800원 이 지점 이탈만 안 하면 우상향 그림 그려갈 수 있겠다고 전문가님이 의견 주셨거든요. 3,800원 깨지만 않으면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카페24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4,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3%십니다. 1월 31일부터 어제까지 쭉 오름세를 이어갔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3.37% 밀려나면서 종가는 57,40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수익권이십니다, 시청자님. 2월 10일에 61,000원까지도 봤었거든요. 정말 최근에.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갈 가능성도 지금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카페24도 그렇고 이제 더존비즈온도 그렇고 이제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엮이게 되면서 사실 주가 퍼포먼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I가 다시 이런 시장에서 강한 재료로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카페24도 그렇고 더존비즈온도 그렇고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살짝 좀 비슷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거든요. 더존비즈온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어쨌거나 지금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2월 들어서 지금 벌써
4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가 돌파 이후에 바로 40%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54,500원으로 그래도 수익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55,000원 구간 지금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홀딩, 근데 이제 벗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상 거의 수익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55,000원이면. 그런데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도할 준비는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비중 3%라서 내가 홀딩하는데 좀 부담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이전에 이렇게 좀 도지가 나오면서 위아래 꼬리가 좀 길게 발생을 했는데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5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52,000원 구간까지 한번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유튜브 쇼핑과 관련돼서 가장 큰 이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거래액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기대감을 심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실적이 같이 증가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수치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추세가 좀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쇼핑과 관련돼서 계속 거래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확인이 된다,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3%는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중 확대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쇼핑에 대한 기대감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우선 55,000원 벗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끌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열어놓고 보실 수 있다면 52,000원까지도 하방 열어놓으시면서 대응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